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보고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체감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10월에는 10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6개의 주요 지수를 활용해서 산출하는 심리 지표로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낙관적이고 100 이하면 비관적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건, 생활 환경이나 가계 수입, 소비 지출, 경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로 88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계속 상승하면서 최근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만 봤을 땐 정말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소비 심리가 100 이하로 비관적이면 기업 매출 전망도 악화되고요.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채용을 줄이게 되고 희망 퇴직과 해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 감소, 투자 감소,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또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는데요. 지금 지수는 긍정적인데 지수만큼 기업 매출과 고용, 소비가 모든 게 좋은 상황인가요? 지표상으로는 현재 100 이상으로 그렇지만 저는 실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로 또 정부에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니 약간 답답하기도 한데요. 세부적인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현재 경기 판단은 91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고 기준치 100 이하를 밑돌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해석하자면 소비자들이 지금 경기 상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채 발행하고 소비 쿠폰 발행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도 현재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체감이 아직 약하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현재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 매출 전망과 고용 변화 등에서 여전히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 경기 전망도 현재 경기 판단과 비슷하게 기준선 100 아래로 비관적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과거 평균 대비 낮다는 뜻이고요. 하락한 이유는 한국은행 측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만 봐도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부동산 가격만 부양하려고 이 사태를 만든 걸 알아야 할 텐데요. 물론 환율은 다른 외부적인 상황도 많지만 기준금리 차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싸움도 여전하고요. 내년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정부가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 전망과 향후 경기 전망은 비관적인 건 많은 걸 시사합니다. 전월과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여전히 100 이하고 비관적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민생 소비 쿠폰 등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니 기준치 100 이하는 밑돌지만 현재 생활 여건에 대해서는 인식이 너무 나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4월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상대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향후 생활 형편 전망이 나아질까에 대한 전망은 아직 퀘스천이지만 100을 유지 중이고요. 앞으로의 생활 여건에 대한 기대치가 평균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생활이 나빠지지는 않겠다. 이 정도의 인식은 있지만 정말 뚜렷하게 좋아질 것이다. 상승 흐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정부가 돈만 풀어서 부양하고 있기에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영원히 돈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비투다 뭐다 자산시장, 부동산이나 주식에 영끌해서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요. 요즘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번 정부는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돈만 풀어서 그리고 대출로만 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 지출 전망은 100 이상으로 110입니다. 100을 상회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고요.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니 이렇게 쭉 상승했었지만 단기적인 방안이었고요.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질 임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게 우리 숙제입니다. 여전히 고환율, 물가 상승, 가계 부채 부담 등이 지출 확대를 억누를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돌파한 시점에 고환율이 지속 중이고 보이지 않는 누적 피해가 쌓이고 있고 수입 기업들은 죽을 맛이죠. 빈부격차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고용과 정부 재정 정책으로 잠깐 반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수 시장에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야 될 텐데요.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1년, 3년, 5년을 살펴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6%로 나타났고 3년과 5년 또 2.6%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 모두 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환율만 봐도 답이 나오죠.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는 사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요. 추후 물가 상승 기대가 높으면 당연히 실질 소득 압박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는 말이 많은데 그 전에 미리 소비해 두는 거죠. 결국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높고 한미 금리 차도 높은 상태에서 내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니 물가가 내려올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 인하할 타이밍만 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 전망을 한번 살펴볼 건데 현재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부동산입니다. 소비 심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도 가장 큰 요소는 부동산이었는데요. 정말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전 세계가 AI, 로봇 열풍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을 때 한국은 콘크리트 건물에만 투자를 지속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122입니다. 4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지금 상황에 이게 맞나요? 소비자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이 이전보다 정말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실질 소득과 기반 없이 주택 가격만 오르기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가계 부채가 확대될 수 있고 결국 리스크 누적이죠. 특히 현재 경기 판단이 비관적이고 향후 경기 전망 역시 비관적인 상황에서 자산 가격, 부동산 기대만 높아지는 구조는 정말 위험합니다. 내수 산업 기반 없이 가격만 오르는 정말 비정상적 패턴이고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억제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만 억제하는 듯하지 본인들 자산이 부동산인데 내리고 싶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정치할 때만 잘 살면 되고 미래 자원 다 끌어쓰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입니다. 미국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대외적인 상황이 너무 좋아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1인당 GDP가 상승하는 게 아닌데 주택 가격만 상승한다? 파멸의 길입니다. 한국은 절대 콘크리트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대만의 1인당 GDP도 추월당했었고 한국 경제 성장 원동력은 부동산의 물방으로 인해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싸움과 워낙 사회 이슈가 많으니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종합적인 지수는 100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와 향후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기업 실적이나 투자, 고용 확대의 제약 요소고요. 소비 지출 전망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로 소비 여건, 가계 소득이나 물가가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소비 쿠폰 같이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반짝 상승한 영향도 상당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 공화국답게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내수 소비는 향후 위축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지금 흐름이 소비 심리 회복이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정부가 만들어낸 회복이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할 듯 합니다. 저는 정말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돈만 풀어서 성장시키는 구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